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드디어 첫 포지션에 일을 갔다 왔고 2주짜리, 그리고 지금 위크오프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지션 이거 가기 전에 근황이랑 그리고 갔다 온 후기 남기고 싶어서 아침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반이에요. 일단 제가 6월 16일까지 에지테이터 오퍼레이터 일을 했고, 한국에 2달 갔다 오고, 그리고 다친 상태로 와서 뭐 또 요양하고 구직하고 하느라 또 2달을 쉬고 해서 총 4달을 쉰 다음에 오랜만에 파이퍼를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뭐 노는 것보다는 또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막상 일을 하는 하루하루는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잘 다녀왔고, 그 당시에 제가 구직을 할 때 에지테이터를 마지막으로 6, 7개월 일을 했어서 그런지 에지테이터 회사에서 연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 4-5군데에서 연락이 왔었고, 뭐 한두 군데는 거의 막 바로 다음 주에 시작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아무래도 마지막에 오래 일했던 포지션이어가지고 연락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더그라운드가 아닌 것도 있었고, 시티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2시간 걸리는 대로 이제 레미콘 트럭 뭐 출퇴근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에지테이터로 안 가고 다른 포지션으로 가고 싶어서 다 이제 그냥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에지테이터를 다시 하고 싶었으면은 원래 일했던 회사로 가는 게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뭐 했던 일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떠났던 이유는 급여적인 문제가 있었고, 새로 들어온 잡들도 뭐 에지테이터 쪽은 급여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더라고. 한 42불, 3불? 그렇게 해서 뭐 이래저래 이렇게 이것저것 일을 많이 구하다가 이번에 로더 잡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은 로더 오퍼레이터고요. 여기서 이제 로더가 거의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로더를 많이 타는데, 이제 몫시도 몰고요. 그리고 일반 서비스 트럭이나 워터카트도 가끔 몹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VOC는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제가 한국에서 다시 온 다음에 2주 동안 좀 쉬면서 몫시를 따놨어요. 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따놨는데, 이번에 뽑힌 것도 그 몫시가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해보니까 거기가 로더랑 몫시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수합이 돼야 돼요. 뭐 한 명이 로더 할 때 한 명이 몫시가 돼야 되고, 몫시 할 때 로더가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따놓길 잘한 것 같아요. 트럭으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몫시까지도 따놓는 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 하나 생각나면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저런 오퍼를 받다가 지금 회사 오퍼를 받았는데, 여기를 제가 처음에 받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는 북쪽이 아니고요, 남쪽입니다. 마이닝 현장이 남쪽에 있어요. 그린부시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리튬 캐는 마이닝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비행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도죠, 디도. 근데 자기 차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시티에 큰 야드가 있는데, 거기로 자기 차를 타고 출근하는 날, 그래서 갑니다. 출근하는 날이 이제 화요일부터 2주하고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 6시까지 거기에 가면 자기 차를 거기에 주차하고 회사 직원한테 제 차키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이에이스 미니밴을 타고 거기서 애들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도착하면은 2시간 30-40분 걸려가지고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럼 바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바로 2주 동안 일을 하고요. 2주가 지난 이제 월요일이 돌아올 때, 월요일 날 오후 2시 반까지 일을 하고, 바로 거기 사이트에서 바로 차를 타고 그냥 시티로 바로 지릅니다. 그래서 2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 물론 한 번 했지만 되게 알차요. 그러니까 스윙이 비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딱 화요일부터 시작하고 월요일 날도 2시 반에 해서 딱 여기 시티 도착하면 저녁 6시 해서 되게 알차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북부로 가는 거는 뭐 진짜 일마다 정말 다양하지만, 뭐 전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저녁에 뭐 거기 안에서 4-5시간 시간 보내고 뭐 자고 다음날부터 일 시작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가자마자 일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굳이 뭐 비교해서 얘기해보자면은 이것도 뭐 비슷한 거긴 한데 되게 알차요. 꽉 찬 2주라서 중간중간에 새는 시간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호주가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는데, 호주는 이제 북부로 갈수록 덥잖아요.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북부보다는 시원하고, 여름이 오고 있는데 다시 거기 황무지 북부로 가냐 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다가, 남쪽에서 일하면 북부보단 조금이라도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내려갔는데, 시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남쪽은 아무래도 나무도 많고 댐 막 이런 것도 있고, 주변이 되게 황무지가 아니에요. 물론 마인사이트 안에는 좀 황무지 느낌 좀 나지만, 그래도 주변 그런 환경 자체가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 인터뷰 볼 때 물어보니까, 유류비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너 자체
차를 가지고 가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게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차가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일을 하러 가는 날 제 차를 끌고 내려가서 거기 호텔에서 지내는데 호텔에다 차를 두고 2주 일을 하고 거기서 바로 마가넨 리버를 가든 뭐 알바니를 가든 어쨌든 한 2-3시간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니까 어디를 놀러 가든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일주일 놀다가 다시 가도 되는 거고 이래서 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사에다가 주차하고 내려가도 되고 거기다 제가 그냥 제 차 끌고 내려가도 되고 하니까 선택권이 되게 다양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인데 오퍼레이터라고 돈을 많이 받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시급이 얼마냐면 45불을 받습니다. 45불을 받는데 플랫이에요. 그냥 제 시급은 45불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호텔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호텔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호텔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닝 캠프보다는 조금 안 좋아요. 그냥 뭔가 깔끔하기는 한데 그냥 방도 되게 작고 엄청 작아요. 되게 작고 음식도 되게 호텔 음식을 먹어야 돼가지고 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현장이 되게 큰데 옆에 다른 지역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가는 지역은 또 거기에 마이닝 캠프가 있대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유틸리티 그런 뭐 ESS 이런 회사가 관리하는 마이닝 캠프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데는 그런 게 따로 없고 그린부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호텔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장까지 10분밖에 안 걸려. 5분 10분 그밖에 안 걸리는데 아무튼 여기가 밥을 따로 이렇게 캠프 밥이 없어요. 호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인지 하루에 식비를 70불을 줘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계약을 할 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너 70불을 그냥 돈으로 받고 음식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결할래? 아니면은 70불에 대한 거기 밀 패키지 시스템을 받을래?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도 70불을 그냥 돈으로 받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했는데 처음이니까 이제 오리지널 룰을 따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이니까 오리지널 룰을 따를게. 근데 하고 이제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제랄튼으로 TA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짧았던 거 6일짜리인가? 그걸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호텔에서 지냈어요. 제랄튼 거기서 셧다운으로 잠깐 하는 거라 호텔을 잡아줬었는데 거기 호텔도 똑같았어요. 지금 여기랑. 그래서 저녁에 음식값은 40불인가까지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 끝나고 와서 들어가기 전에 뭐 먹을지 주문을 해놓고 들어가서 씻고 그 시간쯤에 나와 있으면 딱 음식이 돼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거기서 단점이 뭐였냐면 음식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거기는. 근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진짜 심할 때는 거의 막 1시간까지 걸리고 이러니까 솔직히 막 12시간 일하고 퇴근해서 막 1시간 30분이 소중할 때인데 음식도 애매하게 나오고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그때 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약간 있었는데 그때는 짧은 6일이었으니까 어떻게 버텼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도 물어볼 때 제가 근데 혹시 중간에도 바꿀 수 있니? 나 왜냐면 예전에 이런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물어보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처음이니까 오리지널 룰 따라가자 해서 신청을 하고 이제 온 건데 여기가 밥 시스템이 어떠냐면 저녁에 퇴근을 하고 호텔 밥이 제일 비싼 게 28불 30불이에요. 제일 비싼 게. 그러면 그걸 하나 시키면 그때 저녁을 그냥 거기서 주는 걸로 먹는 건데 음식 맛은 특히 12시간 일하고 와서 먹는데도 맛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닌 퀄리티? 맛없지는 않은데 그냥 정말 평범한 그런 거고 그럼 이제 40불이 남잖아요. 70불을 주는 거니까 굳이 따지면. 근데 이제 그 40불에 대한 거는 다음날 점심을 또 아침이랑 점심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은 거의 없는 개념인 것 같고 점심을 주는데 이것도 그냥 자기들이 냉동으로 그냥 뭐 스파게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그때 그냥 선택한 거 꺼내주는 것 같은데 처음에 A4 용지를 이렇게 주더니 2주치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래요. 뭐 음식 뭐 메뉴가 한 10개인가 있어요. 뭐 소세지 뭐 스파게티 볼로냐 막 이런 막 있어요. 그래서 막 나름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막 다다다닥 막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간식 같은 걸로 뭘 받을지 근데 그거는 하나만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받는다고 다 했죠. 제가 거기서 찍은 영상인데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뭐 맛있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맛은 정말 무난하고 평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채소라도 좀 있지 평소에 다른 거 시키면 칩이 엄청 많아요. 완전 칩을 다 깔아가지고 칩으로 배 채우는 느낌? 별로 영양가도 없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시스템이 뭐냐면 이 저녁은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고 와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내일 저녁 걸 미리 시켜놓으면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줘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퇴근하고 10분 20분 세이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점심은 오늘 저녁을 받을 때 내일 점심을 받아요. 퀄리티가 진짜
런치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주는데요. 여기에 그냥 이만한 거 이거 스미스 과자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한 겁니다. 손바닥만한 거. 귤 그냥 이런 거 과일 한두 개 넣어주고 비프파이 그냥 네? 이거 그 마이닝에서 공짜로 주는 거 이거 그냥 빵 쪼가리 하나 그리고 이거를 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볼로냐 파스타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냉동돼 있는 거예요. 애초에 냉동돼 있고 이것도 내일 이제 그냥 데워 먹는 건데 졸라 맛없어요. 비프 누들, 그러니까 시리 프라이로 만든 누들이 있는데 졸라 맛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40불의 값어치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맛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근데 맛이 정말 없어요. 진짜 너무 맛없어가지고 좀 화가 날 정도예요. 저는 일주일 하면서 다른 애들 보니까 다 자기 개인 음식을 이제 애초에 내려올 때 싸와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70불을 돈으로 받는 거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바꾸고 싶다 얘기했는데 한 스윙까지는 이게 신청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다음 스윙부터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 다음 스윙부터는 안 먹을래 하니까 걔네들도 자기들도 안다는 듯이 웃으면서 알았어 이러면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70불을 돈으로 받으면 이제 12로 나누면 대충 5불 정도거든요. 5.5불 6불? 그럼 제가 이걸 돈으로 받으면 시급이 거의 5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5불 정도? 그러면은 되게 괜찮잖아요. 이렇게 내가 50.5불로 받는다고 치면 내가 먹는 거를 하나도 못 먹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시티에서 내려갈 때 한 2주 정도 그냥 먹을 음식을 좀 사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뭐 하루에 70불을 주는데 뭐 50불을 세이빙하고 하루에 20불 어치씩의 음식을 사가서 먹는다고 해도 시급이 한 48불, 49불 되는 거예요. 계산 대충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돈으로 받고 제가 내려갈 때 음식을 사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음식 사가는 것도 처음에 막 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어차피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미니밴을 끌고 가고, 미니밴도 8인승 10인승 10몇 인승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3명 타고 가고 그래요. 나머지 다 짐칸으로 쓸 수 있어서 애들도 막 가방 4개씩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갈 때만 조금 귀찮을 뿐이지 오히려 그렇게 가져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더 간단하게 잘 해결할 수 있고, 이번에 한인마트 가가지고 컵밥 같은 거 제가 잘 안 먹는데 한번 사봤는데 되게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한 3불 이러는데 그거 하나면은 한 2개면은 하루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6불? 6불이면 하루 타가면은 시급이 오르는 기분?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내 차를 그냥 가져가 버리면, 물론 유류비를 내가 쓰겠지만 그냥 거기다가 내 차를 가지고 가고 내 차에 짐을 다 실어서 가져가면 개꿀이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나 다음 스윙에 내 차 끌고 오겠다고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아침 6시에 제 차에다가 제 짐을 싣고 바로 그냥 현장으로 가서 호텔에다가 차 주차해놓고 이제 미니밴 타고 오는 애들 거 중간에 타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열심히 치다가 이것도 2주 갔다 오니까 지금 여기 손가락도 다시 좀 아프더라고요. 연해져가지고. 거기 갈 때는 그럼 기타도 들고 가서 방 안에서 조용히 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 스윙 하고 나온 걸로는 좀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 밀 시스템의 금액의 얼라우런스 이 금액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어가지고 페이슬립을 받았는데 급여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오해가 있어가지고 밀 패키지가 이게 70불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웨이지에서 까는 거구나, 이거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32.5%를 뗐더라고요. 제가 워홀 45,000 이하 때는 15%를 떼야 되는데 32.5%로 떼서 그게 아무튼 계산이 되게 신기하게 비슷하게 맞았고, 그리고 걔네들도 페이슬립 쪽에서 밀 패키지 시스템은 세금을 안 떼요. 하루에 70불이면 이제 7일이면 490불이잖아요. 490불을 그냥 따로 넣어줍니다. 그냥 따로 이체하는 느낌으로 넣어주고, 그건 세금을 안 떼는 명목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거를 또 얘네가 그 표기 실수를 해가지고 아무튼 첫 그 웨이지가 제가 좀 개판으로 왔어요, 페이슬립.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했고 걔네들도 확인을 했고 수정을 해준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페이슬립을 받았는데 제가 저번에 그 돈 더 냈던 거에 대해서 수정이 또 안 돼가지고 이번까지도 좀 개판이어서 다시 또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스윙에 꼭 바꿔주겠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튼 이런 실수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워홀로고 45,000 이하는 15%를 떼는데 처음에 이거 32.5%로 얘네들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얘기할 때 월급 받기 전날이나 이렇게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면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내가 결국에 받을 돈을 못 받고 이러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내가 더 낸 것만큼 다시 돌려받고 이러는데, 어쨌든 난 지금 내가 300~400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내게 된 거니까 나중에 돌려받는다 해도 지금 당장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물론 이게 잊혀지고 나중에 가서 돈을 받을 때는 꽁돈을 받는 기분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진행되는 사람들 있으면 미리 하루 전이나 페이슬립 나오기 전날 얘기하면 얘네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거예요. 맨날 체크하고 처음에 계약서
없었을 때 얘기해도 결국엔 페이슬립 나올 때까지만 1, 2주 걸리잖아요. 그럼 다 까먹더라고요 걔네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음 스윙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이번 스윙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은 뭐 일의 강도나 이런 거는 어떻냐면 그냥 거의 로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로더 타요. 로더 타는데 저도 이렇게 좀 큰 로더를 처음 타보는 건데 아내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의자가 막 오프로드에다가 거기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난리 브루스를 치니까 와 이게 막 허리도 아프고 또 오랜만에 일해서 그런지 막 그런 게 있어서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안마건도 많이 쓰고 하면서 어떻게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윙은 조금 더 익숙해지겠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아마도 제가 뭐 갑자기 중간에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잘리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 일을 계속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뒤죽박죽이어서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여기 계약을 할 때 풀타임으로 이제 알고 계약을 하러 간 거예요. 왜냐면 얘네 애초에 굳이 공고가 풀타임이었거든요. 근데 얘네 회사 애들도 보험을 들고 싶은지 가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연락받고 왔니라고 얘기하길래 나 너네 회사로 다이렉트로 연락받았는데 이러니까 이제 얘기하기로 처음에 3개월은 에이전시를 끼고 계약을 하자. 그리고 3개월 후에 서로 만족스러우면 그때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풀타임이든 캐주얼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캐주얼이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더 주기도 한 25% 더 주기도 하고 그리고 캐주얼은 내가 중간에 뭔가 갑자기 그만두고 싶거나 해도 쉽게 그만둘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캐주얼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풀타임은 어쨌든 식리브나 뭐 애뉴얼리브 이런 게 쌓이니까 근데 워홀러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되게 유연하게 잘 쓸지 그리고 한 회사가 정말 만족스러워서 막 다니면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 회사에서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냥 상관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캐주얼로 처음에 3개월 에이전시를 끼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에이전시를 알려줘가지고 그 에이전시랑 가서 통해가지고 메디컬 받고 해서 딱 진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저도 한 스윙 한 거라 그리고 그 한 스윙 중에서도 중간에 저희 그 플랜트를 셧다운을 하느라 일을 완전 100%다 했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소개해보자면 크러싱이에요. 크러싱. 그래서 돌멩이를 계속 그 플랜트에다가 갖다 넣으면 플랜트가 그거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리튬이 조금씩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아래 플랜트로 보내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리튬을 뭐 채취하는 건데 아무튼 저희는 그 첫 공정 바위 큰 거 온 거 그걸 부수는 일을 하는 건데 제가 갔을 때 첫날에 가자마자 목실을 탔고요. 두 번째 날도 바로 목실을 탔고 그리고 세 번째 날부터 로더를 시켰어요. 그래서 화수 목시타고 목금 토까지 로더를 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우리 플랜트를 우리 스스로 셧다운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장비를 정지하고 이제 플랜트를 정비하는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TA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 월, 화 3일 동안 TA를 하고 실제로 장비는 4일인가 더 있다가 돌아갔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따로 계속 로더 타면서 뭐 물건 옮겨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 돌멩이 옮겨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 계속 시켜놓고 일할 줄 아는 애들끼리 아래 플랜트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바꿔야 되는 거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지금까지 따놨던 자격증들이 다 여기서 쓰일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막 텔레핸들러 EWP 다 있는데 평소에는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때 셧다운 기간에 잠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또 썼어가지고 기분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얘네들이 그 라이센스 목록을 안 넘기나 봐요. 처음에 오더니 그냥 목시랑 로더만 있는 줄 알고 막 VOC 보는데 종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막 넘기면서 얘기하다가 텔리는 패스 이렇게 얘기하길래 I have 텔리 이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텔리 가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이것도 VOC 보자 하고 갑자기 이제 EWP도 보내길래 해서 나 EWP 있어요. 이러니까 EWP 또 가져오더니 뭐야 너 왜 다 가지고 있어? 이러더니 나 뭐랑 뭐 있어 해서 이거 다 타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슈바한테 갔더니 야 얘 자격증 다 가지고 있는데 막 약간 장난식으로 얘 미친놈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뿌듯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VOC를 다 받고 거기서 다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일하는 게 로더 이제 프리스타트 하기 전에 제가 서비스 트럭 가지고 가서 휘발유 직접 넣고 휘발유 없으면 거기 위에 휘발유 가져가는데 가서 휘발유 채우고 서비스 트럭은 또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저도 이제 매뉴얼 연습은 해야 되긴 하니까 저도 뭐 로드레인저를 땄지만 한국에서 매뉴얼 자격증을 땄던 사람은 아니라 아직까지도 살짝은 생소하지만 계속 연습 중입니다. 그래도 뭐 시동은 이 잘 안 꺼먹어서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제 근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는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뭐 일을 어떻게 구했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일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워홀 화이팅입니다. 바윙.